안녕하세요.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의 김민규라고 합니다. 키로에서 수행한 3차년도 연구 성과를 발표하겠습니다. 3차년도 연구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서비스 로봇이 제공하는 개인화 특화 서비스에 대해서 사용자가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두 번째는 실환경에서 작동하는 서비스 로봇에 대해서 실제 고객들이 어떤 인상을 받았고 어떻게 행동으로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정량적 목표는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평가 점수였습니다. 목표치 85점에 85.62점으로 달성하였습니다. 실적으로는 국제 학술대회 발표 1건, 국내 특허 출원 1건, 국내 특허 등록 1건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개인화 특화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인식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래에 전시관이나 레스토랑에서 서비스 로봇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공장소는 고객의 입장에서 실제로 접촉 빈도가 매우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 연구과제에서 개발하고 있는 개인화 기술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인화 특화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인식 연구에서는 로봇이 제공하는 개인화 서비스에 대해서 사용자가 인지하도록 만들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는 인상을 유발하기 위한 로봇의 상호작용 디자인 전략에 대해서 연구하였습니다. 점원들은 보통 고객의 선호를 물어보거나 예측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예측으로 인해서 잘못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고객을 만족시키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에 대한 선호를 예측한 결과가 맞는지 확인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이 적절한 서비스 제공 방식입니다. 로봇이 고객의 다양한 특징을 통해서 선호를 예측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예측한 특징과 제공하려는 서비스가 서로 적절히 매칭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인식 연구에서 증명하려는 첫 번째 가설은 개인의 선호를 묻지 않고 제공하는 서비스는 개인화 서비스로 인식하지 않을 것이다로 세워보았습니다. 그리고 점원은 단골 손님과 같은 재방문 고객에 대한 정보를 기억해서 그들의 선호에 맞는 서비스를 추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숙련된 점원들은 이러한 개인화 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로봇도 재방문 고객에 대한 사전 정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추천하게 되면 고객의 만족도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연구에서 세운 두 번째 가설은 사용자의 지난 정보를 기억하지 못한 서비스는 개인화 서비스로 인식하지 않을 것이다 입니다. 앞선 두 가지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HRI 실험을 설계하였습니다. 로봇은 실험 참가자를 대상으로 1차, 2차에 걸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로봇과 두 가지 과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실험에서 통제 자극은 인사하는 장면에서 이름 기억하기, 그리고 로봇과 과업이 끝난 후에 실험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보상에서 차이를 두었습니다. 1차 실험에서 A집단 실험 참가자들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스티커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였고, B집단 실험 참가자들에게는 로봇이 취향을 묻지 않고 임의로 스티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자극을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실험에서는 A집단 실험 참가자들을 다시 모아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A집단을 둘로 나누어서 A0 집단 실험 참가자들은 이름과 지난번에 선택한 스티커를 기억하고 이번에도 원하는 대로 스티커를 가져가게 하였습니다. A1 집단은 이름과 지난번 스티커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자극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1차 실험 시나리오입니다. 로봇이 실험 참가자 인사를 하면서 이름을 묻습니다. 과업에서는 로봇이 로봇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로봇 기술을 설명하는 중에 실험 참가자의 이름을 언급하여
실험 참가자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도록 만들었습니다. 과업이 종료되면 A집단 실험 참가자들에게는 두 가지 스티커 중에서 원하는 것을 가져가도록 합니다. B집단 실험 참가자들에게는 너는 귀여운 스티커 혹은 멋있는 스티커를 좋아할 것 같으니 이걸 줄게 라고 로봇이 말하면서 임의로 스티커를 보상으로 주게 됩니다. 2차 실험 시나리오입니다. 2차 실험에서는 원하는 보상을 가져갔던 A집단 실험 참가자들을 일주일 후에 다시 실험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인사하는 장면에서 AJ로 집단 실험 참가자들에게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인사를 합니다. A1 집단 실험 참가자들에게는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서 미안하니 다시 한번 알려달라고 로봇이 말합니다. 로봇과의 가업은 하루에 기억나는 이벤트를 그림으로 그리고 어떤 느낌이었는지 로봇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과업이 끝난 후에 사용자를 기억하는 A0 집단 실험 참가자에게는 지난번 가져간 스티커를 언급해주며 이번에도 원하는 스티커를 가져가도록 합니다. 사용자를 기억하지 못하는 A1 집단 실험 참가자들에게는 지난번 가져간 보상을 기억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며 이번에는 무엇을 가져갈지 원하는 대로 스티커를 가져가도록 합니다. 1차, 2차에 걸친 로봇과의 경험에 대해서 사용자의 인상은 지각된 개의나 지각된 배려, 사용자 만족도에서 설문으로 측정하였습니다. 구글 폼을 이용하여서 온라인 설문지를 만들었고 모든 실험 참가자들이 실험 종료 후에 응답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설 1과 관련된 1차 실험 결과입니다. 가설 1은 개인의 선호를 묻지 않고 제공하는 서비스는 개인화 서비스로 인식하지 않을 것이다 였습니다. 개인의 선호를 묻지 않고 스티커를 보상으로 제공했던 B집단의 실험 참가자들이 지각된 개인화, 지각된 배려, 사용자 만족도에서 A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로써 가설 1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얻었고 결과를 바탕으로 로봇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선호를 확인 차원에서 묻고 제공하는 편이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인상을 남길 때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설 2와 관련된 2차 실험 결과입니다. 가설 2는 사용자의 지난 정보를 기억하지 못한 서비스는 개인화 서비스로 인식하지 않을 것이다 였습니다. 이름과 지난번 가져간 스티커를 기억하지 못했던 A1 집단의 실험 참가자들이 지각된 개인화 점수에서 약한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나머지 지각된 배려, 사용자 만족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가설 2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은 것으로 생각되고 사전 정보를 기억하는 것이 개인화 서비스 제공 시 유리한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HR의 실험을 통해서 개인화 특화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인식 연구 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인상을 남기기 위한 전략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로봇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선호를 확인한 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유효한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고객에 대한 사전 정보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인상을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연구 주제인 서비스 개인화에 대한 사용자 분석 도구에 대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연구실과 같은 통제된 환경이 아닌 실제 환경에서 서비스 로봇의 적용성, 사용성 등을 사용자 입장에서 검증하는 연구가 추세입니다.
실환경 서비스 로봇에 대한 사용자 평가는 보통 설문이나 인터뷰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방법은 서비스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개인화에 대한 사용자 분석 도구 연구에서는 실환경에서 서비스 로봇과 상호작용하는 일반 고객의 반응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모델링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행동 분석법을 통해서 고객의 행동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사용자의 행동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는 개념 모형을 개발하였습니다. 먼저 포항에 소재한 로보라이프 뮤지엄 관람객을 대상으로 실증 테스트 중인 서비스 로봇 기술에 대해서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증 테스트 전에 IRB 심의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설문은 서브컬을 포함해서 지각된 개인화, 사회적 상호작용, 사용성, 만족도, 사용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사용자 평가 점수의 평균은 5점 척도에서 4.43, 100점으로 환산하면 85.62점의 점수를 얻었습니다. 앞서 소개한 대로 설문을 토대로 사용자 평가를 받았지만, 사용자가 실제로 로봇과 어떤 상호작용을 했는지, 어떤 상호작용이 로봇의 서비스를 사용하려는 의도로 보였는지 등에 대해서 설문으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행동을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는 모델링 연구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사용자의 트러스트에 대한 연구를 검토하였는데, 트러스트는 사용자가 로봇 시스템을 사용하려는 의도 혹은 수용도 정도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트러스트를 모델링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는데, 베이시안 모델이나 딥러닝 모델, 포멀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도부터 전시관에서 실증 테스트를 해오고 있었는데, 이때 수집해오고 있는 방문객 영상 데이터를 활용해서 전시관 안내 로봇에 대한 사용자의 행동 코딩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이로부터 컨셉추얼 포멀 모델을 개발해 보았습니다. 코딩 시스템은 크게 물리적 거리, 상호작용 시도와 관련된 행동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러한 행동들로부터 데이터 태깅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상호작용 시도와 관련된 행동인 터치와 제스처가 트러스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동으로 보았고, 하이레벨 트러스트는 터치와 제스처, 로레벨 트러스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넌으로 정의하였습니다. 터치와 제스처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개별 행동들을 묶음으로 표현하여 모델링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에 어프로치한 후에 터치를 하거나 로봇을 패스한 후에 뒤늦게 발견하여 어프로치하여 제스처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혹은 로봇이 이동 중에는 방문객이 로봇을 따라 팔로우를 하고 로봇이 정지하게 된 후에 어프로치하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런을 하고 있다가 화면을 조작하기 위해 터치를 하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어프로치, 터치, 제스처, 넌 등의 개별 행동을 수식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프로치 behavior는 follow, avoid, pass의 합으로 관계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터치 behavior는 어프로치와 넌의 합이 될 수 있고, 제스처는 어프로치와 넌의 합으로, 그리고 넌은 어프로치와 관련된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전개한 수식의 변수와 가중치를 모두 0과 1 사이 값을 이용해서 간단히 시뮬레이션 해보았습니다. 왼쪽 그래프가 시뮬레이션 결과인데, 트러스트와 연결되는 비헤이비어인 어프로치는 어보이드와 패스에 비해서 높은 값으로 연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에서는 하이레벨 트러스트인 터치와 제스처가 넌보다 높은 값으로 연산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상의 데이터로 시뮬레이션을 해보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해석할 수는 없었으나, 여기서는 하이레벨 트러스트와 연관된 행동들의 연속성을 모델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현재 새롭게 수집하고 있는 전시관 방문객들의 데이터로부터 구체적인 실험치를 뽑아낼 예정이고, 이로부터 모델링을 고도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험치를 이용하게 되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념적인 모델보다는 정밀한 컴퓨테이셔널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키로에서 수행한 3차원도 연구 성과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